자, 오늘은 표면 거칠기 측정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표면 거칠기하고 지난주에 배운 진온도는 특성이 비슷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진온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진온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표면 거칠기는 되게 내용이 많아. 그냥 단순하게 하려면 아주 단순한데 실제로 이거는 측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능을 분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경험도 많이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분야예요. 근데 그 양을 우리가 요번 학기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번 학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그걸 실습을 해보고 다음 학기에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3학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이해하는 걸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주로 이제 표면 거칠기가 뭐다 라는 거, 다음 필터, 측정기, 파라메타, 그 다음에 도면에 이것이 어떻게 표시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고, 이런 걸 쭉 해야 되는데 오늘은 도시기호하고 평가규칙은 빼고 파라미터까지만 할 건데, 파라미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카페에다가 요것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한 영상을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도록. 자, 먼저 개념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치수를 측정한다, 기하공차를 측정한다,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다, 여러 가지 측정이 있죠. 그 치수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가장 이제 큰 영역이라고 그랬고, 이 큰 영역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중요하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기하공차, 그죠? 이게 잘 맞아지면 치수가 잘 맞아지는 거다. 그래서 치수보다 기하공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기하공차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조립과 관련된 그 영향이 크다고 그랬죠? 연관이 깊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미세한 영역이에요. 표면 거칠기하고 지난번에 했던 진온도,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서페이스 텍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품의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관한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산이에요. 산인데 여러분들이 이 산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본인의 느낌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자, 울퉁불퉁, 뾰족, 불규칙, 또 빽빽, 그죠? 울창,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뭐 경사, 또 뭘 얘기했냐면 맑다, 그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 얘기야. 자, 그럼 요걸 한번 그냥, 이거는 표면 거칠기와 관계없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울퉁불퉁하다, 뾰족하다, 불규칙하다, 경사가 있다. 아까 또 누가 웅장하다도 했죠. 웅장하다, 그지? 웅장하다 했는데, 자, 금방 얘기한 거 울퉁불퉁, 뾰족, 불규칙, 경사,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느꼈을까?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봐. 이건 지금 대답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느꼈지? 하는 거 느껴보고, 또 빽빽하다, 울창하다, 또 누구는 나무가 많다고도 했어, 그지? 나무가 많다, 이거는 어떻게 느꼈지?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맑다, 웅장하다. 아, 이건 정말 이거 얘기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이게 오늘 수업 끝나고 떠나서 이 산에 가서 좀 쉬었다 와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는 가고 싶다는 거 되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그냥 간단히 하나 보면은 1번, 2번, 3번, 6번, 요거는 우리가 이 단면을 보고 얘기를 한 거야. 요거는 2차원 2D. 그 다음에 울창하다, 빽빽하다라고 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을 본 거죠.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은 이제 4번하고 5번. 요거는 이제 표면거칠기에서는 3차원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거를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뭔가를 놓으면 항상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2D, 3D 하니까, 아, 그래도 2D보다는 3D가 낫지, 그지? 2D보다는 3D가 한 단계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편견일 수 있어. 편견. 뭐냐면, 우리가 측정해서 하는 2D다 3D다라는 것은 차원이 높다 낮다의 개념보다, 이거는 기능에 따라서 어떤 거는 2D가 더 효과적이냐, 3D가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표면거칠기에서 2D, 3D는 2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게 3차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측정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래서 2D, 3D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기계 부품은 2D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소재, 반도체 표면, 이런 것은 3D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면을 보는 거고, 평면에서 이 면적의 높낮이를 보는 거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기계 부품이니까 내측도 측정해야 되고 외측도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울퉁불퉁한 것을 측정하는 데는 이 방법, 그 중에서도 접촉식. 여러분도 접촉식, 비접촉식 하면은 접촉식보다는 비접촉이 더 편리하다, 뭐 더 발달돼, 이런 또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이에요.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건 비접촉으로 하고, 측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접촉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접촉으로 하고,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요 내용들 울퉁불퉁 뾰족 불규칙 뭐 빽빽 이런 거 머릿속에 지우지 말고 담아두세요. 자, 이 산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거 다 나오는 거야. 경상하셨다. 전체적으로 능선. 이게 능선이에요. 울퉁불퉁하다. 요 봉우리. 근데 여기서도 요 뾰족뾰족하다. 요거 나무. 나무는 뾰족뾰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봉우리는 이런 굴곡을 가지고 나타나고 능선은 전체적인 큰 그 윤곽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런데 아까 또 불규칙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이게 다 불규칙해. 같은 봉우리라도 이 봉우리 다 높이도 다르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높이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이 능선과 봉우리와 나무가 이렇게 합쳐져서 산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어. 왜냐? 우리 가공 표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금 요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능선, 봉우리, 나무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땅 바닥이야. 그런데 산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산이. 그죠? 그래서 이 산이 전체적인 이런 능선도 있고, 요런 봉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나무도 요 위에 쭉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나무의 높이를 재고 싶다. 나무의 높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 땅에서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게 나무의 높이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나무 높이 당연히 아니지. 그럼 나무 높이 재려면 어떻게 돼? 능선 무시하고 봉우리 무시하고 나무끼리만 어떤 기준을 놓고 여기 있는 나무만 따로 쭉 뽑아다가 이렇게 쭉 세워놔야 이 나무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능선과 봉우리를 제외하고 나무 높이만 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우리의 높이는 봉우리가 요렇게 있다 그러면 요게 봉우리의 높이잖아요. 요거 봉우리 높이. 그죠? 요게 요 봉우리의 높이고 요게 요 봉우리의 높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은 이것도 역시 봉우리 높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봉우리고 나무가 여기 이렇게 심어져 있어. 그럼 봉우리 높이 잴 때는 나무는 빼고 요거만 재야 되잖아. 그죠? 나무는 그 겨울에는 없어질 수 있고 누가 배가 버리면 다 없어지고 산불 나면은 나무는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봉우리의 높이에서는 나무 높이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큰 능선 이것도 제거하고 봉우리 높이만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능선 잴 때도 마찬가지로 나무하고 봉우리는 제외하고 전체적인 형태만 이렇게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재야 된다는 이제 개념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얘를 뭐하러 재냐 이거죠. 나무는 뭐하러 재고 봉우리 높이는 뭐하러 재냐. 재는 목적.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이 남아서 그냥 잰다. 이거는 약간 이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능선은 왜 재느냐? 산 전체에서 어떤 경사를 알고 싶다. 그럼 능선 재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이 능선이 경사가 얼마나 심하다. 이런 거 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봉우리. 봉우리는 얘가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봉우리는 여기서부터 요게 봉우리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 있어. 이 봉우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더 올라가면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요 봉우리 된다는 거죠. 그죠? 산 아래서부터 이걸 재면은 이건 봉우리의 높이가 아니라 그냥 산 전체 높이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목재로 뭐 가구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나무가 지름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다. 이걸 알고 싶어. 그럴 때는 다 빼고 나무만 높이를 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능선, 봉우리, 나무를 따로따로 재야 되는데, 재는 방법은 나무 높이 잴 때는 능선하고 봉우리 제외하고, 봉우리 잴 때는 나무하고 능선 제외하고, 이렇게 재야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해하는데. 그럼 그거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게 능선의 높이야. 그 다음에 이게 봉우리의 높이야. 요 평균선에서 요 봉우리 꼭대기까지, 맨 밑에 골짜기까지. 그럼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높이를 잴 때, 야, 봉우리가 거기 10개야. 그럼 각각의 봉우리 높이가 얼마야? 그 다음에, 야, 그럼 전체적으로 그 평균은 얼마나 되는데? 하고 가장 높은 거와 평균 높이,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쪽 봉우리하고 저쪽 봉우리하고 간격이 몇 미터나 돼. 이런 거 여러분 관심 대상이겠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야, 그 나무 중에서 키가 제일 큰 게 몇 미터야? 가장 높은 거. 가장 작은 거는 몇 미터야? 그럼 거기 나무 100그루 있는데 키가 평균은 얼마야? 이런 거. 또 어떤 경우에는 나무가 거기 몇 미터 간격으로 심겨져 있어. 이런 것이 나무 재는 사람들의 관심사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단위 길이당 나무가 뭐 빽빽한지, 아까 빽빽하다 나왔잖아.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지 듬성듬성 심겨져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표면거칠기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산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를 이제 우리 제품으로 오는 거야. 제품으로 오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것이 금속 가공품이죠. 여러분들 1학년 때 실습할 때 그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시편이 일단 어떤 과정을 통해서 표면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한번 먼저 간단히 볼게요. 이거는 밀링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자로 산을 깎는다고 생각하면 돼. 평평하게 만든다. 이거는 절삭한 면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연삭 숫돌이라는 걸로 연삭 가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통 제품을 선반으로, 이거는 연삭으로 외측 가공하는 거고요. 요거는 절삭으로 내측 가공하는 거. 요거는 연삭 숫돌로 내측 가공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브로칭이라고 하는데 그냥 깎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이게 평면에 무늬를 내는 거. 요 공작기계 많이 써. 요거는 표면 자체를 아주 거울면 같이 가공하는 다이아몬드 터닝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어떤 입자를 이용해서 표면의 거칠기를
매끈매끈하게 하는 이런 랩핑이라는 공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쇠를 깎을 때 내부적으로 깎이는 형상을 확대해서 촬영한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표면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측정이라는 게 단순히 측정기 잘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가공 공정을 잘 알아야 표면 거칠기를 더 잘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 가서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디를 고정시켜서 어디를 가공하고 나중에 그 제품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면을 만들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보여요. 이 면이 매끄럽죠? 그런데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그냥 봤을 때 나타나지는 않은데, 확대를 하면 이런 조그마한 굴곡이 생겨요. 이런 굴곡이 보이죠? 이게 봉우리야, 봉우리. 아까 산에서 얘기한 봉우리. 그 다음에 이 봉우리의 일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작은 굴곡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능선. 요거는 봉우리. 요거는 나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 나무의 크기를 재는 거다. 그래서 나무의 크기를 재려면 봉우리를 제거하고 나무끼리만 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요 능선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형상편차라고 그래. 이거는 뭐 진직도가 될 수도 있고 평면도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요거 그 표면을 확대했을 때 크게 나타나는 굴곡, 이거를 파상도라고 해요. 파상도. 그리고 그 파상도를 더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자잘한 굴곡, 요거를, 요 나무에 해당하는 요거를 거칠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 거칠기. 자, 요거는 가공한 거를 한 부분을 잘라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본 거예요. 우리가 요 레이라고 하는 가공결이야. 공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 거칠기라는 것은 이 가공결의 수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굴곡, 요거를 파상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봉우리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요 파상도는, 요거는 봉우리의 높이야. 요건 봉우리의 간격. 그죠? 같은 높이를 가져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 높이는 같다 하더라도 이 간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높이하고 간격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잘하게 나타나는 이런 성분, 요 자잘하게 나타나는 요 성분을 우리가 거칠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있고 간격이 있다.
요 거칠기 간격 표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공 표면이야. 예, 가공 형체. 그래서 여기를 이 가공 형체 수직하게 딱 자르면 지금 요 부분이 나타나죠? 요거를 우리가 단면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 단면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표면 거칠기 파상도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파상도, 요거는 거칠기. 요렇게 이제 표면에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